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즐거운 교육학 시간이에요. 다들 즐겁지 않다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저기 영민이랑 서연이랑 소연이랑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는 학생들 일어날까요? 네, 좋아요. 네, 교과서 안 가져온 학생들도 한 3, 4명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꼭 교과서를 가져와야 돼요. 오늘 하루만 짝이랑 같이 볼게요.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자아실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누가 발명했죠? 영민이가 손들었는데 맞아요. 라이트 형제가 발명을 했어요. 비행기를 발명할 때 계속 한 번에 성공해서 띄웠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비행기를 발명할 때 엄청 실패를 많이 했대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실패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았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뭘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성민이가 대답해줬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왜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미래여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다른 학생. 우리 수진이가 대답을 해줬는데 난 교사가 돼 있을 것이다. 선생님도 교사가 돼 있는데 참 뜻깊네요. 네, 교사 좋아요. 또 서연이 잘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내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끝났죠? 1년 뒤면 여러분도 고3이고 또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를 갈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어느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다들 잘 손을 못 드네요. 우리 윤서? 잘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조금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죠. 우리 이번 기말고사는 나는 이 정도로 볼 것 같다. 나는 잘 볼 것 같다. 못 볼 것 같다. 우리 영민이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당장 앞에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잘 모르겠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수연이는? 수연이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네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교사가 하고 싶었어요. 교육학 교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다들 옆에서도 불안해하고. 선생님은 나라면 나 정도 능력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 한계는 여기에 멈춰 있지 않을 거야 하고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난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고 결국 임용에 합격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죠. 라이트 형제도 그렇고 선생님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 너희들이 달성해 나갈 얘기도 그렇고 모두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능성을 믿으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조금 오늘 배울 자아실현의 개념을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아실현은 내가 가진 최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실현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아실현을 실천한 성숙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에 대해 나와 있죠? 우리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는 학생 있을까요? 서연이가 손을 들었는데 맞아요. 빌 게이츠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생각보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모르네요. 너무 여러분 세대랑 안 맞나?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걸 참고 견뎌내서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지금 놓여져 있는 핵심이나 진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많은 발명을 일으켜냈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엄청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는 특히 여러분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1위였어요. 지금은 물론 일론 머스크지만 그만큼 빌 게이츠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인류한테 여러 기부를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 빌 게이츠도 뭐 가난한 부분, 기근과 같이 약간 전 지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해줬던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의 특징을 토대로 자아실현한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뽑을 거는 바로 현실을 효율적으로 자각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견딘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펜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걸로 해볼게요. 네, 여러분 펜이 안 나오네요. 선생님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정말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명을 쭉 해나갔어요. 컴퓨터를 발명할 때 엄청 불확실한 상황이 많았겠죠? 그걸 견뎌내고 끝까지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진실과 핵심에 집중해서 현실을 지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그 불확실성을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견뎌내고 진실과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펜이 다시 되네요. 두 번째, 우리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는 다 창의적이에요. 선생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뭐 당연하죠.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창의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자아실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창의적이라는 건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엄청난 걸 개발을 했죠. 지금까지 없어서는 안 될. 둘 다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 바로 자기의 일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점이 특징이겠죠. 우리 영민이가 손들었는데요. 왜 인류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점에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근과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거느리고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거느렸다 하는 점이 바로 인류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부분이겠죠. 우리 네 번째 특징 하나 있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펜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바로 내 삶 또는 타인의 삶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가 뭔가를 개발을 해내는데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서연이가 아니요라고 하는데 절대 못 견뎌냈겠죠. 이 불확실한 상황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뭐가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바로 객관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청소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청소년한테 자기 조절 능력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준 사례 있죠? 그 사례를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잘 읽었죠?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잘 지키고 있나요?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고 있나요? 하굣길에 유혹에 잘 빠지지 않고 저기 좀 웃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유혹 빠지면 안 돼요. 어쨌든 네, 좀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을 잘 통제하나요? 이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일단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기조절학습은 나에게 주어진 충동 또는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말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주변 환경에 껴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왜 자아실현을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중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걸 참아내면 더 큰 게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더 참으면 2배의 시간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겠죠. 그 참을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자기조절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사례랑 한번 접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수업 분위기예요. 왜 필요한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지금 여기 자고 있는 학생들 몇 명 있는데 영민히 일어날게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 말에 집중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수업을 들어봐서 알지만 수업에 집중하는 게 정말 힘든 거 선생님도 알아요.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때 딴 거 하고 싶은 걸 참아내는 그 행동을 억제하는 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참아내면 더 큰 이득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할 텐데 선생님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시험을 잘 보지 않을까요? 그것도 바로 자기 조절학습 능력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하굣길이에요. 여러분 하교하고 바로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 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건전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뭐 유흥을 놀러 간다던가 오락실을 간다던가 아니면 더 나쁜 친구들 중에 설마 없겠지만 마약을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 하굣길에 이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특히 여러분 마약은 요즘 좀 심각한 문제죠. 네, 여러분 정말 범죄자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거니까 마약은 좀 극단적으로 말한 거지만 그런 유흥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굣길에 자기 조절학습 능력, 스스로 유혹을 억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사춘기는 조금 지났을 시기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아직도 내가 누구지? 아니면 나는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그 시기 때 내 마음속에 드는 복잡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내야 내가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바로 갖추려면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조절 능력이 왜 필요한지 이 세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모르겠는 학생, 영민이가 손들었는데 사춘기 때 모르겠다. 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나한테 상황이 주어졌는데 내가 엄청 복잡한데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때 내가 글로 써서 정리한다거나 하면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글을 써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랑 자아실현 플래너를 작성할 거예요. 이 플래너는 여러분 조별로 활동을 할 건데 여기 5명씩 6조로 할게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 플래너에는 여러분들 조별로 같이 의논해서 플래너를 하나 세우면 됩니다. 우선 다음 주가 시험이죠. 시험 공부할 때 나한테 이렇게 있는 유혹들을 써보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별로 같이 의논해서 각자 작성을 하면 됩니다. 플래너는 여러분 각자 짤 건데 의논을 같이 해야 돼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 학기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 두 개를 모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 잠재력을 한번 믿어보고 자아 실현을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치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번 학기까지예요. 네, 보니까 1조는 조금 좀 어렵나? 어디가 어려워요? 유혹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게임하고 싶은 것도 유혹이고 이렇게 놀고 싶은 것도 유혹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5조는 이번 학기까지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어떻게 이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뤄야 되는 방법까지는 안 써도 돼요. 이루는 것까지, 어떤 걸 이루고 싶다까지만 쓰면 돼요. 여러분 잠재력을 끝까지 믿어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